만나면 싸운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만나시면 싸울까요? 어제 국회 상황이 몇 가지가 좀 있었는데요. 앞서서도 한번 설전을 벌였는데 어제 또 있었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어제 국회 출석했거든요. 법사위원회입니다. 자, 그 기사 소개해드리죠. 자, 여기 보시면 야당에서는요. 검수원복 법해석 모순이다. 검수완박이 있었죠, 앞서서. 근데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이걸 줄여서 검수원복이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거 했다. 근데 모순이다 이렇게 비판하니까 한동훈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또 이렇게 받아칩니다. 아, 저렇게 현장에서 얘기했어요. 발언이 셉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해서 막 뭐라고 질타를 하는데 법을 그쪽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반응이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 일단 요 사안이 하나가 있고요. 다음 보시죠. 검수원복 놓고 한동훈 박범계 또 충돌했다. 요 두 인물은 전현직 법무장관이죠. 또 충돌했다는 거예요, 어제요. 뭐 시행령 얘기, 위장 탈당, 뭐 꼼수다 그러니까 이쪽도 꼼수라 그러고 서로 맞붙어쳤어요. 자, 이 뭐 글자로 소개해드리니까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영상 몇 가지 장면 묶었습니다. 보시죠. 장관님이 청구인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2020년에 이미 6대 범죄 2의 영역에서는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가 금지되었다. 그리고 2022년에 법을 통해서 이러한 직접 수사 범위 축소는 더욱 심화되었다. 왜 중을 등으로 바꾸셨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맞게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그걸 중으로 읽어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표현하는 소위 검수완박, 수사기소 분리, 이 법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입니다. 예. 수사권에 검찰이 수사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어요. 이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하여 그 외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갖추도록 함. 저는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내용대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검수원복 꼼수 아닙니까? 시행령 갖다 꼼수 부린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검수완박 자체가 먼저 꼼수였어요. 이렇게 또 받아친 거예요. 서로 꼼수라고. 이 사안이 첫 번째 장면이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소개해드리죠. 여기는 최광욱 의원과 한동훈 장관이 등장합니다. 최광욱 그따위 태도를 이렇게 되면 이제 좀 험악해지는 거죠. 그러자 한동훈 지금 장관에게 막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갑니다. 팽팽한 입씨름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상황 역시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죠. 지난번에 대법원에 대한 질의도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법무부 장관은 사실은 사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당사자를 두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쯤 되면 이제 무슨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무슨 주문이 있거나 하는 건지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힙니다. 한동훈 장관과 저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왜 법사위에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꾸 부각시키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동훈 장관과 저는 무슨 검사와 피의자를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한동훈 장관의 기소되셨죠.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피해자고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기소되셨잖아요. 내가 지금. 더 피해자라고 보는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있다는 않아요. 얘기입니다.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아니 지금 그런 태도를 바꾸란 지금 말입니까?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 충돌의 자,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이런 것이죠. 식의 태도가 저를 보고 저한테 얘기하고 어디를 있잖아요. 지금 이런 식의 모습들을 원하시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뭔가 법사위의 분위기를 흐리고 파행을 유도하고 이런 걸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법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의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자, 저는 또 하나 물읍시다. 저의 형사 사건의 가해자인 의원님께서 검사가-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의 논법이라면 대기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죠. 그런 식의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대기요? 되고요. 자, 대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대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KBS 정현주 전 사장 배임 혐의로 기소한 적이 있죠. 대한민국 검찰이. 기억합니까? 말씀하십시오. 기억합니까? 말씀하십시오. 저 태도 가만히 보고 계실 겁니까? 지금 이 질문을 가만히 두실 겁니까?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대단하죠? 국회에서 지금 모습들이요. 자, 현무택 변호사. 네. 일단 한동훈 장관이 국회 갈 때마다 이제 충돌 사항이 뭐 네.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렇고요. 이 상임위 차원도 벌어져요. 근데 보면은 한동훈 장관 일대 민주당 위원들 다수입니다. 일대 다수에 항상 설전이 벌어지는데 사실은 이런 일이 있고 나면은요. 언론에서 다루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장관의 존재감만 키워준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그걸 알면서 그러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언론이 계속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날뛰는 겁니다. 아, 언론에서 그렇게 봐준다 그럼요. 지금. 계속 그렇게 해석해주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저거는 어떤 상임위 하면서 국회의원이나 의원이 예. 본인의 신상 발언을 하는 중에 예. 거기에 어찌 보면 감사 대상이나 답변하러 나온 사람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아. 피해자 아닙니까 얘기하는 걸 저 본 적이 없어요. 아까 최강 의원이 뭐 그럼요. 그래도 굉장히 건방진 태도죠. 그따위 뭐 이런 표현도 그럼요.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문제 말이죠. 지금 최광욱 의원이 예를 들어서 이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서 뭐 이동재 사건 채널A 관련 사건에서 예.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그러면 여기를 대해서 법사위에 그러면은 뭐 재판을 받거나 모든 사람들 질문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아무 관련 없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근데 당신은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말이 돼요? 그리고 본인이 수사 지휘했던 사건이다. 그럼 본인이 수사 지휘를 해서 기소를 했어요. 예전에 이건 다른 사건입니다만 뭐냐면 이게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 증명서 예. 발급해줬다. 그걸 내가 수사 지휘했다. 그래서 당신 기소했다. 그래서 당신 피의자다. 그러니까 법사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거야말로 이해 충돌 아니에요? 장관이 그럼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저기에. 그렇게 따지면 예. 본인은 수사를 지휘를 직접 해서 국회의원을 기소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 나와가지고 답변하는 게 맞습니까? 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이해 충돌이라고 봐요. 예. 그러면 재판을 받거나 기소된 국회의원들은 법사위에 전부 나오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강욱 의원이 예. 이동재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채널A 사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질의한다면 이해 충돌이 될 수 있죠. 예.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당신 기소됐기 때문에 더군다나 본인이 기소한 사건에 기소됐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하면 안 된다. 그거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죠. 지금은 검사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자꾸 당신 이해충돌이 있다니까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면서 발언 중간에 끼어들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이 한동훈 장관은 굉장히 이제 어찌 보면 법기술자인 것 같지만 꼼수인 거 맞아요. 왜 그러냐면 중을 등으로 바꿨으니까 지금 당신들 책임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중으로 넣었어도 충분히 그렇게 할 뿐이에요. 아.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공직자 선거 범죄에 있던 범죄들 예. 그게 이제 빠졌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지금 부패 경제 범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등이든 중이든 뭔 상관이에요? 아. 범죄 분류 자체를 바꿔버리는 건데. 해석을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죠. 지금 공직자 선거 범죄 이런 거에 들어있던 범죄들을 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이라든지 허위공무사 같은데 이거는 당연히 공직자 범죄였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지금 부패 병자나 범죄라든지 경제 범죄 부류에 넣고 있어요. 예. 그건 중하고 등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중으로 넣든 등으로 넣든 예.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당신들이 법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한 거 아니냐라고 예. 교묘하게 돌리고 있는 거죠. 제가 알겠습니다. 보기에는 뭐 그냥 전형적인 법기술자적인 마인드로 지금 장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석 전 대변인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게 맞는가? 이거 문제 제기를 하나 했고요. 그리고 형택 변호사는 한동훈 장관의 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 두 가지 지적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다. 최강욱 의원이 옆에 오신 줄 알았어요. 아. 굉장히 놀랐는데 어. 제가 그 말씀 전에 하나 말씀드릴 게 지금 중등 말씀하셨잖아요. 중으로 했을 때도 했을 것 같다는 얘기는 굉장히 이상한 얘기입니다. 민주당 출신 전현희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권익위에서도 예. 부패 범죄 중에 공직자 범죄를 넣었어요. 그런 해석을 했으니까 예. 그 어떤 단적인 하나의 예로 일반화하지 예. 않기를 바라고요. 일단 그 사안은 그렇게 예, 그런 의견이시고요. 그렇고 지금 이해충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사가 아니에요. 예. 과거에 뭐 피의자로서 수사를 누구를 했던 간에 그 얘기할 계제가 아니고 최광욱 의원은 현직 의원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채널A 전 기자에 대한 사건, 즉 피의자에 대해서 어떤 진술을 하라고 예. 강요했다는 혐의에 뭐 대해서 이른바 이제 채널A 사건이라고 그렇죠. 통칭됩니다. 채널A 사건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예. 피의자로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요. 예. 그렇게 했다고 이제 진술을 강요하도록 했다는 어떤 의혹을 받았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예. 그럼 하지도 않은 채널A 기자의 말을 옮긴 것으로 지금 최강욱 의원은 그렇습니다. 재판을 받고 그 얘기를 있잖아요. 갖다 글을 썼는데 이제 그게 논란이 돼서 그렇죠. 문제가 된 재판을 거죠. 받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상 피해자는 한동훈 장관이고 아. 가해자는 최강욱 의원이다. 예. 같은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법사위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국회법 규정에 나와 있는 이해충돌 규정에 걸리는 거 아니냐. 나는 예. 이걸 짚고 넘어가고 싶다. 뭐가 틀립니까? 해야죠. 정우택 변호사가 들으시다가 이제 손을 번쩍 드셨어요. 제가 한 1분 드릴게요. 네. 예, 말씀하세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이동재 전 기자고요.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이 유튜브에 나가서 뭐 돈 주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어쨌든 이동재가 그 기자가 피해자고 예. 그 한동훈 장관 이거에 대해 계속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받았어요. 무혐의 받았기 때문에 이제 벗어난 거죠. 약간 처음에 의혹이 있었다가 이제 무혐의가 된 거죠. 그렇죠. 무혐의했기 때문에 뭐 재판 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공범관계로 의심돼서 수사를 받다가 예. 어쨌든 최강욱 의원은 기소된 거고 이동재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예. 한동훈에 대해서는 재판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근데 소리인가요? 그거를 자꾸 과거의 사건과 이제 연결처럼 그러니까 직접 이해관계는 없는데 마치 이제 내가 피해자인 사건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예. 아니면 내가 수사 지휘를 해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예. 사적 감정이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걸 문제 삼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건 어찌 보면 직접 사건과 관계가 없는 거죠. 두 분 지금 말씀하니까 좀 뜨거워지잖아요. 지금 근데 당사자 둘이 만났으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지금요 어제. 어제 여러 가지 장면이 있었는데 그걸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낮에도 그렇고요. 저녁에도 굉장한 입출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많아서 그냥 압축해서 몇 가지 장면만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린 겁니다. 이게 어제 법사위에서 있었던 모습이고요. 다음은요. 어제도 상임위가 여러 곳 열렸는데 다음 기사 소개해드리죠. 여기는 이제 정무위원회죠. 다른 상임위가 열렸는데 이제 권익위원장이 출석해서 질문을 받고 답변한 건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대통령 특검 시절 청탁법 위반 소지,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무위에서 야당 질문에 답변을 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지금 전현희 위원장은 사퇴 압박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임명이 된 자리인데 아니 문재인 정부 끝났는데 정무직인데 왜 그만 안 두세요? 약간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우선요, 요 사퇴 관련된 부분 어제도 또 나왔어요. 그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감사로 인한 강한 사퇴 압박과 또 공포심, 두려움 이런 걸 느끼고 있고요. 특별조사국의 감사 자체는 형사 고발을 목표로 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동 책임을 지시고 지금 평산마을 가셔서 외로워하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회가 되면 찾아뵙. 공적으로는 지금은 현재 이 정부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알박기가 전혀 아니고요. 국민들께서 정해주신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자, 요런 얘기가 한참 오갔어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요 기사의 큰 제목으로 된 요 내용이거든요. 역시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시죠. 그 팀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현직 판사와 현직 기자에게 이렇게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직무 관련성이 있고 3만 원 이상이라면은 청탁금지법 위반 아닙니까? 그럴 소지는 있어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음식물의 가액이라든지 그리고 또 참석한 분들의 숫자라든지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될 필요가 좋습니다. 있다고 봅니다. 뭐가 이렇게 갈래가 좀 더 커지는 것 같죠? 뭐 질문을 들어보니까요. 갑자기 저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김재섭 위원장. 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 거취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계속 압박하고 있어요.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일반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 그러면 예. 뭐 국민권익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행정부랑은 별개로 뭐 독립된 뭐 헌법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의회 산하 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할 그 필요성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정책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법적으로 정해진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역시 보장하는 것 역시도 저는 민주주의의 일환이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이제 특별론으로 좀 들어가 보게 되면 전현희 위원장의 자격 문제를 우리가 논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뭐 나가라 마라 하는 문제와 그 별개로 과연 전현희 위원장이 저 국민권익위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가? 이분에 대한 자격 문제를 논하게 되면 전직 민주당 의원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 전직 민주당 의원인 것을 배제하고 예. 그동안 전현희 위원장 했던 이야기들을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예.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청탁금지법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청탁금지법에 뭐 당연히 위반되는 소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예.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예.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과거에 이재명 의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었을 때 당시에 이제 야당의 질문에 대해서 전현희 위원장은 뭐 친하면 변호사 꼭 무료로 해줄 수 있다, 공짜로 해줄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적이 그러면 있습니다. 편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럼요. 이제 그렇게 되면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판단의 근거가 굉장히 정치적이다라고 예. 우리가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국민권익위가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부패 방지, 부패 척결 예. 이런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권에 상관없이 진영에 상관없이 공명정대하게 판결을 해야 되는데 청탁금지법과 관련돼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는 굉장히 너그러운 이야기를 하게 되고 예.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 스스로가 이야기한 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우리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권익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임기를 보장해야 되는 자리는 맞습니다만은 예. 그걸 조금 더 좁혀 들어가서 전현희 위원장 자체에 대한 자격 문제로 간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이 문제제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위원장의 자격 문제로 좀 봐달라 이 말씀인가요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리 자체를 지금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 자리 무조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는 이 사안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뭐 말씀해 주셨지만 임기가 정해져 있고요. 뭐 이렇게 그 규정된 임기를 아직 다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나가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만두는 거는 모르지만 임기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을 해가지고 본인으로 하여금 그런 결정을 이렇게 짓게 하는 그런 것을 유도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예. 이제 공정한 역할을 주문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이거를 뭐 수장을 당연히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나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거는 예. 그런 거는 뭐 당연히 이렇게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근데 합니다. 이런 사안은 이거 정권이 교체되면 늘 발생하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권이 변경이 되게 되면 이제 자신이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안 치고 싶어 하는 것은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전 정권에 있는 인사들이 있는 것 자체가 불편은 할 텐데 예. 어쨌든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뭐 부패 방지라든지 부패에 관련되는 뭐 정치적인 중립성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것이라면 그 누구가 오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 역할만 잘하면요. 예. 그러니까 공정한 역할을 주문하는 것 그것으로 이렇게 근데 김재섭 위원장은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그거는 바라보기에 나름인데 예. 어쨌든 그 자기의 이 진영에서 바라봤을 때는 편향된 시각이라고 하지만 지금 전현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조사를 해봐야 된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명백한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는 한 조금 이제 지켜봐주고 임기를 기다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김재섭 위원장. 근데 이걸 바라보기에 따라서 뭐 공정성 시비를 다르게 볼 여지가 없는 것이요. 예. 사실 이재명 의원이 그 과거에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돼서 그 가까운 사이니까 공짜로 해줬다라고 하는 거 이거 전부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뭐 명백한 법 위반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까우면 무료 변론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 시선에 따라서 다르게 볼 여지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격 문제를 계속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상임위 열 때마다 아마 이 모습 반복될 것 같은데요. 성우대 변호사 바로 기회 요청하셨어요. 이걸 자꾸 변호사비랑 연계시키는데요. 변호사들 무료로 하는 경우 많습니다. 특히 민변 소속, 저도 뭐 민변 소속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름 올려달라 하면 오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뭐 지금 청탁금지법 위반으로까지 몰고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핵심적인 건 하나입니다. 정무직이고 임기 정해져 있는데 내보내려고 하는 거죠. 감사를 통해서. 그게 결국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에요. 지금 말씀처럼 공정하지 않다 판단은 정치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잖아요. 근데 자꾸 뭐 알박기다 나가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에 예. 나 임기 보장됐는데 내 수사하는 거 왜 못해서 징계하느냐. 아. 재판까지 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저 임기 보장돼 있는데 공정하지 않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직권남용이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이게 예. 아마 나중에 바뀌면 다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이거 지금. 나중에 또 문제될 거다 지금 이런 말씀까지. 그럼요. 왜냐하면 하셨어요. 지금 결국은 안 오. 나가니까 나가라고 감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연장까지 하면서 더구나 장관인데 출퇴근 문제까지 얘기하면서 그러면 아마 저 세종시에 가서 장관들 출퇴근하는 거 다 따져보세요. 다 서울에 있지 저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럼 아마 그분들도 나중에 다 문제돼요. 다 아마 다 감사받게 되고. 이 얘기를 듣고 계신 윤희석 대변인께서 손을 드셨어요. 한 일부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아니 예를 들으셔도 좀 비슷한 예를 들으셔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다가 그렇게 정권하고 싸우게 된 거는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을 했어요. 지금 전현희 위원장은 이 정부에서 임명한 분이 임명 주체가 아니지 다르다. 않습니까? 예. 지금 그건 전혀 다른 얘기죠. 합리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예. 이 정부와 철학과 이념이 다른 분이 고위직에 앉아 있는 게 맞느냐? 예. 반대의 경우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발 그걸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핵심적인 게 법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고 그거를 예. 중간에 그만두는 건 안 된다. 그거예요. 누가 임명했는지 뭐가 알겠습니다.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뭐 네 분 말씀하시는데요. 이거요. 정권 바뀔 때마다 늘 발생합니다. 늘. 그리고요. 시간이 한참 지나면 그것 때문에 항상 탈이 납니다. 다 경험했어요. 지금요. 보수 정부, 진보 정부 다 경험했습니다. 그거. 이거 좀 어떻게 안 됩니까? 이런 거요. 정리가 좀. 그 일각에선 그래요. 차라리 정무직은 그냥 대통령 임기하고 똑같이 가자. 뒤탈 없게. 이런 얘기까지 나올 판입니다. 지금.